증권가 연구원들 오늘 어떤 전략을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상승 흐름이 유효하지만 탄력성은 저하되고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지수보다는 종목 대응을 해보자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중국의 부담이 완화되고 있고 20일 정책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의 모멘텀을 보고 있는데 화학주 쪽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증권사는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독일 증시가 전고점을 돌파했다. 이 글로벌 증시의 강세 동조화가 코스피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자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입니다. 2분기 경기 회복과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다면서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반등을 기대해보자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상당히 좀 우세한 모습이고요. 글로벌이 증시의 상승과 더불어서 우리 증시도 동조화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과 자세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전략 보니까 상승 흐름은 유효하지만 탄력성은 저하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장에 대한 판단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현재까지 외국인 매수 기조가 11거래일 연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호적인 글로벌 유동성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주식시장의 상승 흐름이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외국인 수급을 좀 제외를 하면 추가 상승을 이끌 어떤 좀 강력한 모멘텀이 좀 마땅하지 않다라는 게 현 시점에서의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2,000선 이상 구간에서 투신권의 매물 출회가 좀 확대가 되면서 탄력적인 상승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장기 박스권의 상단을 앞두고 현재 미흡한 어떤 펀더멘탈 여건을 의식한 주식형 펀드 환매 저항이 당분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그 외국인의 영향력은 아무래도 매수 초기 국면에 비해서 점차 반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그 외국인 매수 강도 그리고 어떤 상승 견인력 약화로 인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0선에서 2,030포인트 내외 중심의 어떤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이제 외국인의 어떤 매수 강화 여부는 대내외 매크로 모멘텀 그리고 이제 신흥국 자산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기업 실적과 국내 증시 어떤 밸류에이션 수준 등에 의해서 좌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시장 친화적인 어떤 선진국의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유동성 장세는 유지가 될 것이지만 펀더멘탈 여건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돌파 그리고 레벨업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박스권 상단을 뚫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진동이 불가피하다라는 그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 대차 잔고가 지금 보니까 사상 최대 수준까지 좀 규모를 좀 키우고 있는데 이게 또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공매도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좀 있거든요. 좀 어떻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수급 측면에서 보면 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이제 만약에 현 시점에서 강력하게 매수 스탠스를 유지를 하면서 어떤 펀더멘탈 여건과 무관하게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한다면 충분히 또 쇼커버링을 유발시키면서 어떤 지수의 어떤 탄력성을 보다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은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 어떤 수급 측면에서의 가능성을 제외를 하고 펀더멘탈 여건을 좀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아직까지는 박스권 상단 돌파가 이렇게 현 시점에서 좀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자라는 한 줄 전략을 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국내 증시의 중기 우상향 흐름이 유효하다고 보고는 있지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좀 탄력성이 다소 저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초점을 맞춘다면 어떤 종목 대응에 좀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대응에 있어서는 1분기 어닝 시즌 이후에도 실적 개선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좀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거나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의 어떤 보유 비중이 좀 낮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추가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겠고요. 지수 측면에서 본다면 2000선을 기준으로 해서 박스권 상단 근접 시에는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나 트레이딩 관점으로의 전환이 효과적일 것 같고요. 2000선을 만약에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낙폭과대주나 경기민감 대형주 쪽으로의 저가 매수 접근이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민감 대형주를 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현재 이제 원화 강세가 추가적으로 가파르게 진행이 되지 않는 한 환율에 대한 내성이 차츰 강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외국인 수급과 환율 적응력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강해질 수 있는 어떤 매크로 모멘텀을 감안을 한다면 외국인이 선호하는 경기민감 대형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기민감 대형주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지원이 가능한 그 종목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섹터나 종목으로 조금 더 팁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어떤 어닝 측면에서 보면 IT가 상대적으로 이점망치가 양호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좀 악재를 많이 반영을 하고 앞으로의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은 이제 산업재 중에서는 건설, 그 다음에 금융업종 중에서는 은행 정도의 섹터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섹터 내에서 외국인의 어떤 그 매수 지속성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종목 대응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더 큰 그림에서 봤습니다. 장기적인 전략들이 제시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임동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